포근한 이불 덮었으니 잘 준비되었지? 이제 책이랑 자자. 뒤에 있는 텃밭에서는 여름 내내 채소가 자라고 있었다. 텃밭은 집과 너무 가까워서 사슴도 낮에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채소를 먹지 못했고 밤에는 책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따금 아침에 텃밭에 나가보면 당근이나 양배추 사이에 사슴 발자국이 나 있곤 했다. 하지만 제게 발자국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사슴은 텃밭에 들어오자마자 잭에게 쫓겨 울타리 너머로 달아난 게 분명했다. 얼어붙을 듯이 추운 계절이 왔기 때문에 감자와 당근, 순무, 양배추들은 모두 거두어들여 지하실에 저장해 두었다. 양파들은 꼭지를 줄줄이 엮어서 다락방에 걸어두었다. 그 옆에는 실로 깨어 하안처럼 만든 붉은 고추들이 걸려 있었다. 다락방 한 구석에는 여러 종류의 호박들이 주황색과 노란색과 초록색 무더기를 이루며 쌓여 있었다. 식료품 저장실에는 소금에 절인 생선을 담은 통들이 놓여 있고 선반에는 노란 치즈가 쌓여 있었다. 하루는 헨리 삼촌이 숲에서 나왔다. 아빠를 도와 돼지를 잡으러 온 것이다. 엄마의 커다란 식칼은 벌써 날카롭게 갈려 있었고 외삼촌은 폴리 외숙모의 식칼을 가져왔다. 아빠와 외삼촌은 돼지우리 근처에 모닥불을 피운 다음 그 위에 커다란 솥을 걸고 물을 끓였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아빠와 외삼촌은 돼지를 잡으러 갔다. 그러자 로라는 얼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침대에 머리를 파묻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돼지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돼지는 조금도 아프지 않아. 아빠랑 외삼촌은 아주 잽싸게 돼지를 죽이니까. 아빠는 이렇게 말했지만 로라는 돼지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돼지는 조금도 아프지 않아. 아빠랑 외삼촌은 아주 잽싸게 돼지를 죽이니까. 아빠는 이렇게 말했지만 로라는 돼지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로라는 손가락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돼지의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도축 시간은 무척 즐거웠다. 볼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 아주 바쁜 날이었다. 아빠와 외삼촌은 기분이 좋았고 점심때는 돼지갈비를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아빠는 로라와 메리에게 돼지 오줌통과 꼬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돼지가 죽자마자 아빠와 외삼촌은 돼지를 펄펄 끓는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하기를 몇 차례 되풀이했다. 그런 다음 돼지를 널판지 위에 내려놓고 칼로 북북 긁어서 털을 벗겨냈다. 그 일이 끝나자 돼지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내장을 꺼낸 뒤 돼지가 식을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돼지가 차갑게 식자 아빠와 외삼촌은 돼지를 나무에서 내려 칼로 도망냈다. 넓적다리, 어깨, 옆구리, 갈비, 뱃살이 따로 분리되었다. 염통과 간, 혀, 머리도 있었고 쟁반에는 부스러기 살점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소시지를 만들 때 쓰일 것이다. 고기 토막들은 뒷문 옆 헛간으로 옮겨서 널판지 위에 펼쳐놓고 소금을 뿌렸다. 넓적다리와 어깨는 사슴고김처럼 속 빈 통나무 속에서 훈제하기 위해 소금물로 절였다. 이 고리나무 연기로 절이한 햄만큼 맛있는 건 없단다. 아빠가 말했다. 아빠는 돼지 오줌통에 입금을 불어넣어 부풀리고 있었다. 그러자 오줌통은 작은 공이 되었다. 아빠는 끝을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메리와 로라에게 장난감으로 주었다. 메리와 로라는 그것을 공중으로 던질 수도 있었고 공처럼 튀길 수도 있었다. 오줌통이 방바닥을 따라 통통 튀어오면 발로 걷어찰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줌통보다 재미있는 것은 돼지 꼴이었다.
아빠는 로라와 메리를 위해 돼지꼬리의 껍질을 조심스럽게 긁어내고 굵은 쪽 끝에 꼬챙이를 찔러 넣었다. 엄마는 화덕을 열고 시뻘건 숯불을 갈기로 긁어서 아궁이 앞 새 받침대에 꺼내 놓았다. 그러자 로라와 메리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돼지꼬리를 그 뜨거운 숯불에 찧었다. 돼지꼬리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서 튀겨졌다. 기름방울이 숯불 위로 뚝뚝 떨어져 불꽃을 내며 타올랐다. 엄마는 돼지꼬리에 소금을 솔솔 뿌렸다. 손과 얼굴이 뜨거워졌다. 로라는 손가락을 대었지만 너무 신이 나서 아랑곳하지 않았다. 돼지꼬리를 숯불에 굽는 일은 너무나 재밌었다. 메리와 로라가 공평하게 교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마침내 돼지꼬리가 다 구워졌다. 노릇노릇한 모양도 먹음직스러웠고 냄새도 기가 막혔다. 로라와 메리는 돼지꼬리를 식히려고 마당으로 가져갔지만 채 식기도 전에 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 혀를 대고 말았다. 로라와 메리는 살점을 다 뜯어먹은 다음 뼈를 잭한테 주었다. 그것이 돼지꼬리의 최후였다. 돼지꼬리를 다시 맛보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점심을 먹고 나서 외삼촌은 집으로 돌아갔고 아빠는 숲으로 일하러 갔다. 그러나 로라와 메리와 엄마에게 도축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엄마는 할 일이 너무 많았다. 로라와 메리는 엄마를 이것저것 거들었다. 그날과 이튿날 내내 엄마는 커다란 새 냄비를 화덕에 올려놓고 돼지비계를 녹여서 기름을 만들었다. 로라와 메리는 장작을 날라오고 불을 지켜보았다. 불은 뜨거워야 하지만 너무 뜨거워도 안 된다. 너무 뜨거우면 기름이 타버리기 때문이다. 커다란 냄비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끓었지만 연기가 나면 안 된다. 엄마는 이따금 기름 위로 떠오른 덕거이를 걷어냈다. 엄마는 그것을 헝겊에 넣고 기름을 짜낸 다음 남은 찌꺼기를 따로 모아두었다. 이것은 나중에 옥수수빵의 맛을 낼 때 쓰이게 될 것이다. 찌꺼기는 구수해서 맛이 좋았지만 로라와 메리는 조금밖에 맛볼 수 없었다. 어린 계집아이들한테는 너무 기름지다고 엄마는 말했다. 엄마는 돼지머리를 칼로 긁어서 깨끗이 한 다음 살코기가 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끓는 물에 푹 삶았다. 그러고는 한 지박에 삶은 고기를 넣고 잘게 다져서 후추와 소금과 향신료를 뿌렸다. 이렇게 양념한 고기에 걸쭉한 육수를 부은 다음 냄비에 넣고 식혔다. 이것이 완전히 식어서 굳으면 얇은 토막으로 저미는데 그것이 돼지머리 편육이었다. 엄마는 커다란 고기토막을 잘라내고 남은 부스러기 살점이나 비계를 모두 잘게 다졌다. 그런 다음 소금과 후추, 텃밭에서 따서 말린 셀비어 잎을 넣어 골고루 섞일 때까지 손으로 뒤적이며 버무렸다. 그렇게 버무린 반죽을 둥글둥글하게 빚은 다음 냄비에 담아서 헛간에 놓아두었다. 헛간에 두면 꽁꽁 얼어서 겨우내 먹을 수 있을 터였다. 그것이 소세지였다. 도축 시간이 끝나면 헛간에는 소세지와 편육, 국기름들이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단지들, 소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절인 고기가 들어있는 통들이 저장되었고 다락방에는 훈제한 넓적다리와 어깨살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작은 통나무집은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저장해둔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찼다. 식료품실과 헛간과 지하실이 가득 찼고 다락방도 마찬가지였다. 로라와 메리는 이제 집안에서 놀아야 했다. 밖은 추웠고 단풍 둔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덕의 불은 온종일 꺼지지 않았다.
밤이면 아빠는 화덕이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불등거리 위에 재를 뿌렸다. 다락방은 놀기 좋은 곳이었다. 크고 둥근 색색의 호박들은 예쁜 의자와 탁자가 되어 주었다. 머리 위에는 붉은 고추와 양파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돼지고기와 사슴고기는 종이에 싸서 걸려 있었고 요리에 쓰는 향기로운 풀과 쓰듯 쓴 약초를 말려서 묶어놓은 다발들 때문에 다락방에서는 퀴퀴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났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쓸쓸한 소리를 내면서 윙윙 거리곤 한다. 하지만 로라와 메리는 다락방에서 호박을 가지고 소꿉장난을 했다. 다락방에서는 모든 것이 아늑하고 편안했다. 메리는 로라보다 컸고 네트라는 헝겊 인형을 가지고 있었다. 로라는 수수깡을 손수건으로 싸서 만든 것밖에 없었지만 그것도 훌륭한 인형이었다. 이름은 수잔이었다. 수잔은 수수깡 인형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수잔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따금 메리는 로라더러 네트를 안아보게 해주었지만 로라는 수잔이 보지 못할 때에만 네트를 안았다. 가장 즐거운 시간은 밤이었다. 저녁을 먹은 뒤 아빠는 헛간에서 덫을 가져다가 난로가에서 기름칠을 했다. 아빠는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덫을 문지르고 사냥감의 발목을 옥죄는 부분의 경첩과 평행키가 달린 받침대의 용수철을 곰기름에 담갔다. 작은 덫과 중간 크기의 덫도 있었지만 옥죄는 부분에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난 커다란 곤독도 있었다. 아빠는 그 이빨에 물리면 사람 다리도 부러질 거라고 말했다. 아빠는 덫에 기름칠을 하면서 로라와 메리에게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기름철이 끝나면 바이올린을 켜곤 했다.